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지쌤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어 공부를 해볼 분은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싫어하시는, 이분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못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히트곡들 가지고 계셔서 아주 탄탄한 음악 활동을 오래 해오신 분이고요. 또 다양한 예능에도, 또 예능의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아주 친숙한 얼굴이시고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편안한 그런 가수시거든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이 만약에 트로트계에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 전까지는 사실 트로트라는 업계가 기성세대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했었거든요. 이분이 등장하고 나서 2000년대 아주 트로트 부흥을 이끌었던 전설 같은 분이신데 또 제가 놀라운 점은요. 이분이 이런 정말 전설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숙하고 좀 소탈하고 털털한 그런 이미지로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정말 멋진 분인데요. 올해가 데뷔 25주년이시라고 해요. 매년 연말 콘서트를 해서 지금도 전국 콘서트 중이신데, 자,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바로 가수 장윤정 님입니다. 저도 트로트를 잘 모를 시절에도 이분의 히트곡들 뭐 어머나 짠짜라 꽃 요런 히트곡들은 참 저도 흥얼거리면서 많이 다녔거든요. 그만큼 정말 잘 알려진 가수이시기도 하고 많은 여자 후배분들의 롤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제가 장윤정님 영상에서 골라본 표현들은요, 여러 가지 콩글리쉬가 나오고요. 콩글리쉬를 영어로 바꿔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실 만한 표현들로 골라봤습니다. 끝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보실 영상은 제철 누나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뽑아온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1대 100대 본 거가 마지막일 거야. 나 검색하다 보니까 나도. 그 한참 늦겠네요 그러면. 한참 늦겠네요 그러면. 한참 늦겠네요 그러면. 그럼 한참 됐겠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랜만이야 라는 표현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Long time no see.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이 표현도 좋지만요.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표현은요. It's been a while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만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A while이 원래는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오랜만이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먼저 기존에 알고 계시는 long time no see 넣어서 한번 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Long time no see.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고요. 또 I can't believe it's been so long. 정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Long time no see. 정말 오래 우리 no see 못 봤구나. 그리고 또 오랜만에 보면은 굉장히 달라 보이고 상대가 멋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long time no see 하시고 wow, you look amazing. You look great.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새로 알려드리는 It's been a while 이라는 표현은요. 이 문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It's been a while.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 라는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또 이제 a while, 잠시 동안이라는 그 단어 자리에다가 다른 단어로 바꾸셔도 되거든요. 정말 오래 못 봤다. So long 한번 넣어볼게요. It's been so long since we met. 우리가 만난 이후로 It's been so long. 정말 오래됐다. What have you been up to? 뭐 하고 지냈어?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과장을 해서 내가 느끼기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원히 못 봤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 넣어줄 건데요. 이게 한국어로는 굉장히 과장스럽지만 영어로는 괜찮습니다. A while 자리에다가 forever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It's been forever since we've seen each other. 우리 서로 만난 지 It's been forever. 정말 오래됐다 라는 뜻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It's been a while 이라고 말하셔도 되지만 뭐뭐 한지 꽤 오래됐다 라는 말로 쓰실 거면 since we last met 이런 식으로 since 하고 뭐뭐 한지 라는 말 주어 동사 넣으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met. Last,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met, 만난 지 It's been a while, 정말 오래됐다 라는 뜻으로 쓰실 수 있겠습니다. It's been a while, it's been so long, it's been forever. It's been a while since we last met. 네, 제가 두 번째로 번역해 볼 단어는요. 한국에서 쓰이는 많은 콩글리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개그맨 분들 중에 꽁트 연기 잘하는 분들 너무 좋아요.
요새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요거를 영어식 표현으로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개그맨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gagman 하시면은 틀립니다. 개그맨 분들을 gagman이라고 영어에선 부르지 않고요. 아마 아실 만한 단어일 텐데 comedian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우리 코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그맨, 개그우먼은 사실 콩글리쉬이고요. 이 단어 모두들 comedian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코미디언도 꽤 익숙한 단어시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 넣어서 한번 문장에 만들어 볼게요. 그는 뭐 재미있는 코미디언이다. 코미디언들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게 생명이죠. 재미있다 영어로 funny이잖아요. 그래서 wow, he is a funny comedian. 그리고 그 코미디언은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The comedian made everyone laugh. 그리고 그녀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이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코미디언 있으세요? 저는 홍진경님을 보면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She is my favorite comedian 하시면 되고요. The comedian told a funny joke. 무슨 뜻이죠? 그 코미디언은 아주 funny joke, 재미있는 농담을 told,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농담을 하다라는 말은 tell a joke. 코미디언 하면 빠질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유머 감각이라는 말인데요. 유머라는 단어가요. 사실 영어에서 온 단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영어로는 스펠링이 이렇게 가요. H-U-M-O-R. 그래서 H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머가 아니라 영어로는 humor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라는 말은요. sense of humor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문장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 코미디언은 아주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쓰실 거면은 The comedian has a great sense of humor 하시면 됩니다. sense of humor, tell a joke 요 정도 아시면은 코미디언, 그 개그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세 번째로 뽑아본 표현은 이겁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오빠 너무 괜찮다고. 설렐 수밖에 없죠. 설레죠. 무조건 설레죠. 아, 그래요? 이거는 플로팅이야. 요새 정말 각종 예능에 많이 출연하는 이 단어인데요. 바로 플러팅입니다. 여러분 플러팅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플러팅 또한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플러팅 하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flirt라고 하셔야 되는데 flirt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뭐 장난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성을 꼬시거나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호감을 표현하거나 장난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포함해서 뭐 눈짓이나 미소, 이런 가벼운 농담 등을 통해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flirt예요. 여러분 혹시 flirt 해보신 적 있나요? 문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는 그 파티에서 여자들과 좀 플러팅을 한다라는 말을 쓰고 싶으시다면 he flirts with girls at the party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flirt는 with 누구누구 사람이랑 하는 거니까 with 누구누구 쓰시면 돼요. 그녀는 나는 되게 shy, 부끄러운데 그녀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flirt 하는 걸 이라는 말 쓰실 거면 she's not shy to flirt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예문, 그는 사람들을 좀 웃게 하려고 플러팅을 자주 한다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모임에서 좀 분위기도 좋아지고 재미있어 하니까 자꾸 이런 장난을 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he often flirts where to make people smile 하시면 되는 겁니다. He often flirts to make people smile. 플러팅을 하는 거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플러팅이면 플러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와우, 걔 나한테 플러팅하고 있어 라는 말이라면 He is flirting with me 쓰시면 됩니다. 처럼 막 웃으면서 이렇게 치는 애들 있지. 아, 맞아요. 이런 거에 오해하는 나도 남자들 그렇게 많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상에서 나온 그 장윤정님의 대화에서 이거 플러팅이야? 라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었죠. 이럴 때는 너 지금 나하고 플러팅하고 있는 거니?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Are you flirting with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Are you flirting with me? Are you flirting with me? Are you flirting with me? 네, 다음 알려드릴 표현은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셨던 영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든 인생을 제 앞에 와서 해요. 오늘 너무 고생했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맥주 한 잔만 줘봐. 막 이래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본인이 힘들 때 뭐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힘들다라는 말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나 힘들어. I am hard 라고 쓰신 적 있나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풀어볼 텐데 일단 힘들다는 말은 hard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tired 쓰시면 일반적입니다. tired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여러 개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긴 하루 이제 일한 후에 피곤하다 라는 말이에요. I am tired after a long day at work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I am tired 말고 feel tired 해도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조금 피곤하게 느낀다 라는 말이라면 she feels tired 하시면 돼요. 그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는 피곤하다라는 일반적인 이제 원래 그렇다라는 상황이면 현재형으로 그냥 쓰시는 거죠 또. He feels tired 언제요? In the morning 왜요? Before coffee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난 오늘 피곤해서 오늘 밤 일찍 잘 거다라는 말씀 하고 싶으시면 I am tired, so I will go to bed early tonight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 있잖아요. 엄청 피곤하다. 아니면 정말 진이 빠졌다.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이럴 때는 영어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단어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exhausted입니다. exhausted라는 단어는요, 정말 피곤하고 지친 상태예요. 기운이 좀 빠진, 기운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형용사로 그냥 쓰시면 돼요. I am exhausted after the long hike. 우리 왜 등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운동삼아 올라갔다 온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이킹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hike,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인데요. I am exhausted after the long hike. 아주 긴 하이킹 후에 나는 좀 지쳤다라는 말씀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지쳐 보인다라는 말은 look exhausted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 looks exhausted after the marathon. 나는 좀 지쳐서 좀 휴식이 필요하다. I am exhausted, so I need a break 라고 쓰시면 돼요. break라는 단어는 우리 첫 편인 임영웅님 편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어떤 휴식 시간이나 휴식 뭐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장윤정님 말씀하셨던 거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너무 지쳤는데 라는 뜻이었으니까 I was also so exhausted. I was also very exhausted 라는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만나고 계신 분 애칭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되게 어색해하고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였길래요? 뭐 남편 3,000원만 주세요. 제가 오늘 영어로 애칭 부르는 법을 딱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정말 많은데요. 이 중에 뭔가 그 상대방의 성격하고 좀 어울리고 상대방의 모습과 어울리거나 아니면 둘만 하는 이야기의 어떤 배경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좀 보편적인 예를 드리고 그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걸 고르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애교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말이 참 많은데요. Honey, baby, babe, babe, darling, love, sweetie, sweetheart, hubby, angel. 제가 말하면 조금 오그러들기 시작했는데 cutie pie, sunshine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많이 이제 익숙하실 만한 honey. 한국어에서 자기야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honey는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친밀하게 말할 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성 말고 좀 동성 간에 좀 친한 사이에도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honey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 baby는 아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애기야 라는 느낌으로 쓰실 수 있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babe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이 납니다. bay라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인데요. bay가 B-A-E 이거든요. 그래서 before anyone else.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나에게 먼저인 사람, 우선인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bay라고 부르기도 해요. darling 같은 경우는 좀 고전적이고 우아한 느낌이 있죠. darling. 이라고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love,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love라고 부르기도 하고 sweetie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다른 표현에 비해서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친밀하게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있죠. 아기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모를 때는 뭐 Hey sweetie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일할 때 아이들을 보면 항상 sweetie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sweetheart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굉장히 달달한 마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sweethear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뭔가 부모님이 자녀를 부를 때 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쓰기도 하고 이것도 참 사랑스럽고 따뜻한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husband를 줄여가지고 hubby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angel, 천사죠. cutie pie, cutie,가 굉장히 귀여운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pie도 굉장히 조금 귀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러운 좀 애교가 많은 그런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애칭이고요. 그리고 sunshine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sunshine 어떤 느낌이죠, 여러분? 밝고 긍정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어울리는 애칭인데요. 네, 제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애칭들을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셨을 때 조금 쓸만한 애칭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합니다. 용기 있게 댓글에 여러분 남겨주세요. 그 다음 골라본 표현도 영상에서 먼저 보실게요. 있잖아. 엄청난 갈비집. 엄청 갈비고. 아니 갈비집도 어마무시하게 큰 갈비집. 엄청 큰 갈비집. 네. 이제 어떤 분이 부모님이 갈비집을 하시는데 이 갈비집이 그냥 갈비집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큰 갈비집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큰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크다는 단어 뭐 big 이란 단어도 있지만 이 단어로는 좀 느낌이 안 살겠죠. 그냥 어마무시하게 큰 거 느낌은 아니잖아요. 딱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거대한이라는 뜻의 huge. Elephant is huge. elephant, 코끼리죠. 코끼리는 거대하다, 정말 사이즈가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she has a huge smile. 이런 때도 씁니다. 스마일은 우리 미소잖아요. 근데 미소가 huge하다. 그녀의 미소가 거대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되게 밝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미소를 가지고 있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대한, 큰이라는 단어, enormous라는 단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whale is an enormous animal. 그 whale, 고래죠. 고래는 굉장히 거대한 동물이다. 내가 느껴지게 굉장히 거대한 무엇이면 쓸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여도 예를 들어 He made an enormous mistake. mistake, 실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수는 실수인데 정말 너무 큰 실수를 했어. 그 친구 He made an enormous mistake 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massive라는 단어도 있는데 the truck is massive. 트럭이 아주 거대하다, 너무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써요. She has a massive amount of homework. homework, 숙제라는 뜻이죠. massive amount, 아주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적이 큰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너무 많은 massive amount면 쓸 수 있는 말이겠죠? 네, 네 번째 단어는요. gigantic 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뭔가 gigantic, 이 단어 느낌에서도 이미 좀 거대한, 아주 크다는 느낌이 좀 들으시지 않나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he found a gigantic spider in his room. 이 spider, 거미잖아요. 거미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내 느낌에는 너무 거대한 거죠. 그런 경우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he found a gigantic spider in his room 쓸 수 있고요. 그리고 The gigantic balloon floated in the sky. 어떤 거대한 풍선이 하늘에 float, 떠 있었다라는 단어 쓰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장윤정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모님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갈비집을 하신대 라는 말은요. His parents run a huge, enormous, massive, gigantic barbecue restaurant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모두 새로우셨다면요.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가지만 골라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역해 볼 단어는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결혼하셨나요? 이번 단어는 시댁 또는 처가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영상에서 먼저 보시죠.
시아버님이 슈돌 출연했을 당시에 그 인기를 그리워하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 좋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때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이제 시아버님이 그때 좋으셨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장윤정님 같은 경우는 그 온 가족이 심지어 시댁 어른들까지 이렇게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셨었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 시아버님 얼굴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 관계들을 부르는 이름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두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영어로는 이게 너무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뭐 시댁이나 처가나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가족이 된 분들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법, law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가족 이제 멤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처음 나왔던 우리 그 아버님, 시아버님이시죠. 영어에서 시아버님은요, 장인어른이란 단어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죠. 법으로 맺어진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father-in-law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 쓰실 때는 이렇게 가운데 하이픈 붙이셔가지고 한 단어처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어머니나 장모님은 영어로 볼까요? 네, mother-in-law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한국어로는 복잡해요. 내 아내의 여자 형제나 내 남편의 여자 형제. 여자 형제는 영어로 뭐죠?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이 없죠. sister이라고 가잖아요. 그래서 sister-in-law가 바로 시누이, 처형, 처제를 다 의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남자 형제들 있죠. 내 배우자의 남자 형제들은요. 뭐 형부, 매형, 처남 다 같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네, 추측이 되시죠, 이제? brother-in-law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시댁 식구들, 내 처가 식구들이라는 말은요, family라는 말을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my in-laws라고 쓰시면 끝입니다. 어때요? in-law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은 뭐 이거는 문제 없으시겠죠? 예문 한번 드려볼게요. My father-in-law is very kind. 우리 장인어른 또는 시어머님은 매우 친절하시다. 그리고 I love my mother-in-law's cooking. 나는 우리 장모님 또는 시어머니의 요리를 좋아한다. My sister-in-law has 2 children. 무슨 뜻이죠? 내 어떤 시누이, 처형, 처제는 아이가 2명 있다 라는 뜻일 거고요. My brother-in-law is very funny. 이제 내 어떤 형부, 매형, 처남은 매우 재미있다. 마지막으로 My in-laws live in a different city. 우리 시댁 식구들, 우리 처가 식구들은 다른 도시에 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윤정 님이 하셨던 말, 어디 방송 출연했던 경험이 좋으셨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하시려면은 My father-in-law loved the experience. 아니면은 그냥 it으로 써서 My father-in-law loved it 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father-in-law, mother-in-law, sister-in-law, brother-in-law, my in-laws.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요. 한국에서 쓰는 대표적인 콩글리쉬인데요. 바로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부경환 아버지라고 알아본 분들은 서비스는 안 주신대요. 정확하네. 장윤정 시아버지라고 알아본 분들은 뭐라도 하나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어디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서비스를 받는다, 서비스를 주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비스, 영어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 단어 바꿔드릴 텐데요. 오늘 8가지 표현이 나왔는데 아마 이 표현이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 가서 쓰실 만한 문장들 만들어 봤습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누가 식사를 무료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먹기 전에 이제 뭔가 불안하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식사 무료 맞죠? 서비스 맞죠?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자, on the house, complimentary 둘 중에 하나 써볼게요. This meal is on the house, right? 끝입니다. 그래서 뭐뭐뭐가 on the house, 그게 무료다, 서비스다 라는 말이에요. 와인을 파는 곳에 갔는데 와인 첫 번째 한 병은 가게에서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와인 한 병은 서비스죠? 라고 또 물어보실 거예요. The first bottle of wine is on the house, right? 이렇게 확실하게 물어보실 때 쓰실 만한 문장들이고요.
어디 식당을 갔는데 오늘 생일이라고 말을 했더니 커피를 서비스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시니까 커피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라는 말 영어로 coffee is 뭘까요? On the house. Because it's your birthday. birthday이시니까 coffee is on the house. 커피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쓰실 수 있겠죠? 이번엔 complimentary라는 단어 한번 써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해외를 가셔서 음료가 무료라고 써 있거나 누가 무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먹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음료 무료 맞나요? Is this drink complimentary? 라고 쓰시면 돼요. complimentary. 이거 한 단어만 알아두셔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누가 디저트를 가게에서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Thank you for the complimentary dessert. 쓰시는 겁니다. 형용사로 명사 앞에 붙여서 쓰시면 돼요. 공짜 서비스로 받은 디저트니까 complimentary dessert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이제 공항까지 가는 그 무료 셔틀 서비스가 있나요?를 물어보실 거예요. 그냥 셔틀 서비스 to the airport 하셔도 되지만 이게 가끔 보면은 셔틀이 있기는 한데 돈을 내고 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료로 운행을 하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Is there a complimentary shuttle service to the airport?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또 서비스로 제공되는 이라는 말 complimentary 그리고 on the house 해외여행 가셨을 때 조금 확실하게 물어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표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모르고 쓰는 콩글리쉬들이 참 많죠. 이런 콩글리쉬들 또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 제가 이 본 영상 말고도 쇼츠로 풀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쇼츠도 많이 구경 와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장윤정님 영상 여러 가지 통해서 유용한 표현들 알아봤는데요. 어떤 게 가장 유용하고 좋으셨나요, 여러분?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최애를 번역해드립니다. 최애 번역기는 다음 주에 시즌 마지막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Bye!